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천식 씨도 깜짝 놀라서 애기네 그랬어요. 네. 저도 지금 오늘 주인공 애기야 어떡해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을 다 너무 잡고 어려요. 네, 마음 강하게 먹고 오늘은 결코 사연을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울지 않겠습니다. 그쵸. 또 많은 분들께 잘 소개를 예. 해드려서 큰 도움이 좀 갔으면 좋겠네요. 어떤 아이인가요? 곧 있으면 두 돌을 맞게 되는 아기 천사예요. 너무 어리다. 네. 김수호 군의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 인천에 있는 수호네 집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수호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얼른 열어주시고 급하게 다시 방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을 씻고 뒤따라 가보니 수호가 누워있는 안방 침대 옆으로 거대한 기계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수호 아빠는 조그만 아이의 입에다가 호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래를 빼주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표정을 보면은 애가 힘들다. 오늘은 또 괜찮네라는 이제 표정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남들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뭐 미세하긴 한데 오늘은 좀 심통났어요. 살짝 아빠가 아침에 그 석션하면서 잘못했는지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러 들어가요. 2050이지만 이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하려니까 또 눈물이 또 날라가네. 그래요. 아무튼 요새 저도 아빠가 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된 것도 좀 처음인데 이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좀 아픔이랄까. 아빠가 젊어요. 네, 그리고 젊고 어떻게든 열심히 그 수호를 케어하려고 막 힘을 내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웃고는 계시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호 지금 22개월이에요? 네, 22개월입니다. 아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그럼 저 기계를 통해서 미세하게 들리는 호흡 소리가 오늘 주인공의 소리인 거죠? 네. 수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눈도 한 번 못 마주쳤어요. 눈을 계속 감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떡해. 31주 차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네. 수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제 진통이 왔는데 그때 엄마 자궁이 파열이 돼서 응급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호흡 곤란으로 수호의 뇌는 상당 부분 손상이 됐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수호는 기계 없이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관을 통해서 분유를 먹어야 하고요. 또 시시때때로 가래 석션도 해줘야 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 변경도 이따금 해주고요. 챙겨야 하는 약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아주 빼곡하게 일과표로 정리가 돼서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각이 새벽 4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그때가 돼야 아빠도 잠깐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지금 그 빼곡한 일과를 수호 아빠가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주 보호자가 아버님이시고요. 수호가 태어나서 거의 300일이 될 때까지 중환자실에만 입원해 있었습니다. 돌 즈음에야 집에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맞벌이였던 엄마 아빠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아빠가 휴직 차례인 거예요. 이 부부가 참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수호가 태어나고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데? 라며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수호는 엄마 아빠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기쁨을 더 많이 주는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딱 한순간을 꼽아주신 게 중환자실에서 처음 대면했을 때입니다. 사실 분만하고 나서 곧바로 아이를 중환자실에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의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의료진이 찍어주는 사진만 보고 아이를 이제 느끼는 게 전부였는데 드디어 직접 품에 안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도 병실에서 혼자 잘 버텨준 수호에게 특히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 아빠는 울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수호 앞에서도 사실 눈물을 보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새벽에 아, 이러고 있을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들면 그럴 때 조금 힘든데 또 얘 앞에서 또 내색을 하면 얘가 더 그 마음을 알까봐 눈물 안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냥 한 번 안아줘요. 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들 자체가 평범함이란 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컸던 거예요. 뭐 숨 쉬고 그냥 밥을 먹고 손 한번 잡는 게 저한테는 좀 너무 꿈인 거죠. 그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범함이 누구에게는 꿈이 될 수 있구나. 뭐 저한테는 꿈이 된 거고 아직은 뭐 깊은 잠에 자고 있지만 뭐 깨어날 수도 있고 뭐 그걸 기다리는 게 또 부모니까 뭐 저희 아니면 또 누가 기다리겠어요. 조금 뭐 느리지만 와도 된다. 대신에 멀어지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기다리는 게 부모라는 말이 네. 너무 깊게 들어오네요, 마음속에. 그 수호가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 계속 어.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사지를 해줘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땅에 한 번도 디뎌보지 못한 그 보드라운 발은 요즘 특히 자꾸 경련을 하는 탓에 밖으로 좀 꺾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호 손에 한 번도 잡혀보지 못한 딸랑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욕창 예방을 위한 등 받침대로 쓰일 뿐입니다. 제가 수호를 한참 바라보고 있느라 발이 잘 안 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수호의 방에 가봤어요. 그 3년 전에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던 그 아이를 기다리며 꾸며놓은 아기 방인데 물론 지금은 의료 소모품 박스들 쌓여 있고요. 약봉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벽에는 태아 초음파 사진 찍은 것부터 만삭 사진, 또 엄마가 직접 뜬 모빌 등 이 수호를 향한 엄마 아빠의 그때 설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결이 달라졌을 뿐 엄마 아빠의 기대감은 여전해요. 3년 전에는 첫 아이를 기대하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주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호 아빠는 수호에게 보내는 하루하루 편지들을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 마음이 조금 힘든 날에는 그래도 글로 풀어놓으면 그렇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수호를 응원하는 이모팬, 삼촌팬들이 10,000명을 훌쩍 아이고, 넘겼어요. 진짜요?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 제가 편지 하나를 수호 아빠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려 봤습니다. 내일은 봄며 송이 꺾어다 너의 방 빨래를 개다 너의 옷들을 들추며 한 뼘 남짓 작았던 옷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젠 2뼘만큼 커졌구나. 장롱 속 가지런히 보관된 입어보지 못한 옷들을 꺼내어 너의 몸에 대어보니 너는 하루하루 성장해왔고 작아진 옷들은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작아진 이불, 작아진 양말, 작아진 옷들 언젠간 버려야 될 때가 오면 구석에 숨겨둔 나의 슬픔과 원망도 함께 옷들과 함께 버려둘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괜찮아 보자. 혼자 쉬고 싶은가 봐. 너 없이 보는 그냥 지금은 좀 눈물을 참아야 될 것 같은 게 수호가 깨어나길 기다릴래요. 저도 엄마 아빠랑 같이 그 기다림에 동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이제 수호가 잠에서 깨길 기다려주는 그 이모 삼촌들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기열님이 방송 듣는 제가 울고 싶어지네요. 보호자분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네, 9891님도 두 돌이라 아이고 아직 아기인데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7살 된 첫째 아들과 5살 된 둘째 아들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의학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를 떠나서 이 엄마 아빠가 빌고 있는 그 기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